본인 여기입니다. 그때 선생님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20살입니다. 아, 그때요? 예, 저 20대 입대했거든요. 기관총들이 날라오는 거라 날라오는데 정신없지 뭐. 꽝 하면서 이제 터졌는데 그냥 뭐 아우성 아양하면서 옆에 탁 쓰러지고 뭐 피가 투세고 뭐. 왼쪽 가슴 또 파편차 폐부가 보일 정도로 벌렁벌렁 숨쉬면 나오는 그걸 내가 봤으니까. 칠경이란 전투에 대해서 아니하면 칠경이란이 뭔지도 모릅니다. (6.25) 전쟁 최초의 승전. 그러나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잊혀진 전투. (20대) 초반의 젊은 병사들이 치룬 그날의 전투는 (6.25) 전쟁의 판세를 좌우할 중요한 분수령이었다. 대한민국 최초의 전투함 백두산함과 60인의 승조원을 말한다. (6.25) 전쟁이 발발한 날 해군 기지가 있던 진해는 평화로웠다. 6.25 나던 그날이 말이 일요일이라고. 그렇죠, 예. 일요일인데 전부 다 이 상륙들도 하고 나는 그때 상륙을 못하고 쫄병이 되는 와가지고 빨래하고 있었다고요. 어디에서요? 부두가에서. 그때 이제 그 세라복 입고 일요일이라서 이제 진해 외출 나왔지요. 막걸리 한 사발 먹고 또 붓는데 사이렌이 울리거든요. 비상 소집령이 떨어진 것은 오전 11시. 헌병대 쓰리코타 차를 막 돌아다니면서 701함 승조원 타라고 평상시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기색을 느꼈지만은 6.25가 났다는 이런 것은 전혀 몰랐죠. 군의관이 안 타던 군의관이 타고 이래 하니까 이 무슨 난리가 났구나 이렇게 6.25인지 뭐니 모르고 이게 난리 났다 이렇게만 생각했죠. 그때 뭐 어리고 뭘 압니까 그죠. 육지에서는 이미 북한군의 남하가 시작돼 포천, 춘천, 양양 일대가 이미 적의 수중에 들어간 상태였다. 해군 본부로부터 하달된 명령은 후방 교란을 목적으로 동해안에 침투하는 북한군 특수부대를 저지하라는 것이었다. 북한군은 6.25 전쟁 한 달 전부터 전 병력을 38도선에 배치하고 치밀하게 남침을 준비했다. 군인과 민간인을 합쳐 당시 남북한 인구의 6분의 1이 희생된 6.25 전쟁은 그렇게 시작됐다. 인민군 부사령관 김일 중장은 인민군 남진에 호응해 부산에 침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백두산함이 출항한 시각 북한 특수부대는 이미 동해안 옥계를 시작으로 속속 상륙한 상태였다. 그리고 이 병력 중 마지막 배 한 척이 부산을 향하고 있었다. 그들의 임무는 부산항의 기능을 마비시켜 유엔 등 외국으로부터의 지원을 차단시키는 것이었다. 부산이 아마 우리나라 유일의 가장 큰 항구였고 특히 일본이나 미국 방면으로부터 들어오는 각종 군수물자라든가 병력 지원을 접수하는 가장 핵심적인 항구였기 때문에 만일에 부산항이 적의 수중에 들어간다거나 기능이 원활하지 않다면 전쟁을 지속하는 능력에 아주 큰 타격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백두산함은 부산으로 향하는 북한군 특수부대를 막아야 했다. 그러나 북한군 배의 남진 속도를 알지 못하는 백두산함은 묵호 방향으로 침투한 적함을 목적으로 항해하고 있었다. 북한군을 태운 수송선을 놓친다면 이후 부산으로 들어올 각국의 군수물자를 지원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당시 2차 세계대전을 끝낸 주요 국가들의 해군력은 눈부시게 발전해 있었다. 5,000명을 실을 수 있는 배수량 9만 톤급의 항공모함에서부터 함포의 명중률을 높이는 사격 통제 장치의 개발까지 한층 업그레이드된 상태였다.
그러나 이에 비해 우리의 해군력은 빈약하기 그지없었다. 건국 초기 우리 해군이 보유한 배라고는 어선을 개조하거나 일본군이 버리고 간 연안 경비정을 재활용한 200톤급 목선이 전부였다. 전쟁 발발 2달 전까지 우리 해군에게 대포가 달린 전투함은 한 척도 없었다. (6.25) 전쟁 발발 전 남북한 해군력은 병력이나 선박의 수에서 절대적으로 북한이 수적으로 앞서고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전쟁 발발 2달 전 우리 해군이 전투함을 인수함으로써 상황은 달라졌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최초의 전투함 PC-701 백두산함이었다. 수천 톤급 전함에 비한다면 450톤급 백두산함은 초계정에 불과했지만 철판으로 만들어진 백두산함은 3인체 함포를 장착한 대한민국 해군의 자부심이었다. 하여튼 6.25 발발 그 직후는 3.27포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었다. 그리고 직사포 말이죠. 해군포. 그건 하나밖에 없었다. 세상에 그 75mm짜리 가지고. 이 배가 들어왔을 때는 이제 진해 일부대에 대놨는데 한 50m밖에 새끼줄을 쳐놓고 현병들이 그 지켰었어요. 이 배 못 올라오고 그랬고. 이북에서 이거 들어온 줄 알고 포파로 공작 보냈다고요. 공작원 보냈다고. 함부로 배도 구경 못하고 어마있습니다. 세상에 지금 같으면 참 웃기는 얘기죠. 진해 위치한 해군 사관학교에는 백두산함에 있었던 3인치 포가 남아있다. 지금은 구시대 유물이 됐지만 58년 전 이 포의 위용은 대단한 것이었다. 5명이 수동으로 움직여 사격해야 했던 이 포에는 같은 해군도 접근할 수 없었다. 현재 남아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전투함 백두산함의 흔적은 3인치 포와 마스트가 전부다. 그렇다면 58년 전 대한해협을 누볐던 백두산함의 실제 모습은 어떠했을까? 37. 남아있는 마스트와 3인치 포를 실측해 대한민국 최초의 전투함을 재현해 보았다. (3차원) 그래픽으로 재현된 백두산함이다. 선두에는 3인치 포가 서 있고 그 뒤로 함장이 지휘하는 함교, 배 중간에는 2개의 중기관총이 있다. 백두산함은 18노트의 최고 속력을 지녔다. 450톤급 포탄 1000개와 70명의 승조원을 태울 수 있는 길이 53m의 전투함이었다. 건국 초기 작은 목선만을 가지고 있었던 해군은 백두산함을 구입하기 위해 전무후무한 계획을 세운다. 나라에는 돈이 없어서 군함 살 돈이 없지. 그러니까 우리끼리 어디에 돈을 모아서 군함을 구입을 하자. 그래서 돈 모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전 그 장병들이 월급에서 조금씩 띄어가지고서 장교들은 10%인가 하고 하사관 병들은 5% 그리고 그다음에 그 가족들은 뜨개질을 한다든가 말이지 빨래를 한다든가 그래서 이제 도우면서 바자회를 한다든가 이래서 돈을 모았어요. 그게 15,000불을 모았어. 그 15,000불이면 요새 돈일 것 같으면 그걸 몇 1,500만 원밖에 안 되지. 그러나 그때 15,000불 컸어. 당시 해군 소위의 월급은 쌀 8kg 가격 약 15,000원. 4개월간 봉급을 모으고 고철을 수집해 판 돈도 모았다. 우리도 그 고철 주라 무척 많이 다녀서 그 에피소드도 있고 그렇다고 고철을 주러 나가는데 배가 고프니까 훈련 받는데 그냥. 그러니까 어느 집을 들어가니까 보리쌀 살만한 거 있어 이렇게 바금태에다 매달아 놓은 거. 여름 이맘때니까. 그래서 그걸 한 놈 먹고 둘이서 야 이거 먹자. 그래서 손으로 먹는 거지 보리쌀 삶아서 매달아 놓은 거를. 그걸 다 먹고 나니까는 몸에다 오는 나팔이 딱 부네. 고철 준 거 있어야지. 통통통통 하는 거 통통배에다 씌웠던 굴뚝 요만한 거 두껍지 이렇게.
그걸 갖다 굴뚝을 져놨어 이 집에. 그러니까 이 천장 올라가는 거 하나 반쯤 되지 기장이 길어. 야 저걸 빼가지고 가자. 뭐 할 수 있냐. 걔 둘이서 그걸 흔들어서 빼가지고 둘이서 미에다 묵어서. 걔가 이게 1등이야 우리가. 제일 큰 거 주었다고. 15,000불을 모은 해군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그 돈을 전달했고 45,000불의 국고 지원을 받아 총 6만 불로 미국에서 전투함을 구입하기로 했다. 당시 인수단으로 미국에 건너간 15명의 장교 중 한 사람이었던 공정식 전 해병대 사령관. 자, 안녕하십니까. 공경수입니다. 그는 59년 전 인수 당시의 일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 당시에는 대한민국에는 공항이 없었어요. 여의도에 지금 여의도에 좀 많은 활주로가 있었는데 여의도에 웃기는 이야기지. 노스웨스트 항공 프로펠러 비행기. 나도 뭐 처음으로 그 프로펠러 비행기를 타보니까 어떤 신기한지 말을 못할 지경이야. 그 뉴욕의 그 항구에 들어가서 그 비행장에 들어가서 보니까 모든 것이 말이야 이런 세상도 있는가? 막 불꽃놀이 하는 것 같아 모든 것이. 하나고 말이야 밝고 말이야. 신생 대한민국의 20대 초반 젊은 장교들에게 눈부신 미국의 거리는 충격적이었다. 이들이 그렇게 미국에 도착한 것은 6.25 전쟁이 발발하기 8개월 전이었다. 인수단은 허더슨강을 건너 호보켄으로 향했다. 당시 호보켄은 2차 세계대전을 통해 조선업이 활황을 이루고 있었던 도시였다. 한국이 인수할 백두산함은 이곳에 정박해 있었다. This area here, from right behind me all the way up until where the cornucopia is, was all Bethlehem shipyard. Dry docks, warships, merchant ships, freighters come in here from 1930s all the way throughout the war. But this was Bethlehem still.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할 당시 호보켄에는 베들레헴 철강 회사가 있었다. 이곳 호보켄에서 전쟁 중 4,000척이 넘는 배가 건조, 수리됐다. Was in the Merchant Marines during the Second World War up until 1948. And after the war was over, China was the first ones to buy ships from the decommissioned American Navy area if it was a submarine chaser. Now, I don't know much about the original name of the boat, but 10-1 it had some kind of action here. 우리가 구입한 백두산함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이 361대를 건조해 선단 호송, 잠수함 추적 등에 썼던 것이다. 전쟁이 끝나고 이 배들은 개발도상국가에 인수되거나 해양학교 등의 실습선으로 불화됐다. 한국에서 인수한 배는 미국 해양대학교 학생들의 실습선으로 쓰인 배였다. 우리는 이 학교에서 백두산함의 그 흔적을 찾아보기로 했다. Hello. Welcome to the Merchant Marine 백두산함은 Academy. 우연히도 이곳에서 Glad to meet you. 백두, 화이트헤드라 We're 불렸다. interested in the Ensign Whitehead, the vessel that used to be at the Merchant Marine 이 Academy. 대학 출신으로 전쟁 중 전사한 화이트헤드 소위를 기념해 붙인 이름이었다. Find some good photographs of it in there. All right, come on, come. Looking through the archives at the Academy, I came across two photos that show the vessel we're interested in, the Ensign Whitehead. Now, this one was taken in May 1947. It shows the vessel right here, and this was the Memorial Day ceremony at the Academy in front of our World War II memorial. And then we found a smaller photo as well, which was a Pearl Harbor commemorative day in December of 1947. It also shows the Ensign Whitehead, if you could see it right over here. So it documents that the Academy... 사진 속 백두산함에는 대포나 기관포가 달려있지 않았다. 학생 실습선으로 불화되면서 공격 무기를 떼낸 것이다. We also find a number of photos. And this one is rather interesting too, because there's some text and it references the fact that the Ensign Whitehead made another training cruise up to Boston that year. Unfortunately, I couldn't find any documentation about the South Korean officers who trained aboard the vessel. They were here, we know that, but it just wasn't photographed or written about, unfortunately.
But we do know that the vessel was here, and we do know that it was transferred to the South Korean Navy in 1949. Because we had a large merchant vessel, a Mariner came in, and the Chilean government took that. 90살이 넘은 리말리노스키 교수. 60여 년 전 백두산함을 기억하는 유일한 생존자다. I said nearer to where that. So you think he was I would say right around here, right here? in this area. These are the original pilings, and those they just put in. They're not too old because even the green on it, it's a new treatment that they have for the water. 이곳에서 해양 실습선으로 이용되던 백두산함은 그 수명도 다해 호복행 조선소 한 구석에 정박해 있었다. 우리가 인수한 것은 바로 그 배였다. 조그마한 그 전투함, 이것이 우리의 함량이라고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해군의 첫 전투함이라고 생각하니까 뭐 감개무량하지.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런 조그마한 전투함도 없는데 처음으로 우리가 우리 전투함을 가지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철판을 갖다 만지고 좋았어. 호복행 역사 박물관. 백두산함이 수리됐을 장소를 확인해 보자. If you didn't, just the corrosive nature of being it, where the ship would have gone up on a cradle, and so these are floated up now, but they would submerge them and then pump out the water and then bring them onto rise them up. So this is for really big ships. 한국 인수단은 이곳에 2달간 머물며 손수 배의 수리 작업을 했다. 아신다고. 예. 윤영원 씨도 그중 한 사람이었다. 본인 이주라든지 녹을 없애는 거야. 그래가지고 깡깡 두드려가지고 배를 갖다 완전 수리를 좀 하고 게다가 이제 벤도 칠레하고 녹이 안 쓸게끔 방부제 비슷하게 그렇게 하는 거지. 함량에서 자고 함량에서 우리가 추사를 하고 우리가 추사병 노릇하고 그래가지고 요리를 만들고 김치 만들어 먹었죠. 고춧가루 다 팔고 그때도 미국에서 다 팔아요. 우리가 이제 교대교대로 또 이제 구매하러 나가서 또 이제 사가지고 오고 들미고. 장교들은 한 계급씩 낮춰 달고 미국인 총감독 아래에서 배를 수리했다. 그리고 12월 26일 드디어 명명식을 거행했다. 대한민국의 첫 전투함, 전함 이 명명식을 하는데 애국가를 불렀어요. 애국가를 부르는데 이 30여 명의 교포와 이 장면 박사, 우리 또 해군 장교들, 함장, 손원일 저 해군 총장 울었어요 다. 막 눈물로 다 보니까 다 눈물이 걸썩걸썩하고 얼마나 감격을 했는지 말이야. 뉴욕항에서 거행된 명명식. 그 낯선 땅에서 젊은 장교들이 부르는 애국가가 참석자들의 눈시울을 적셨다. 해군 병사들의 봉급을 모아서 태평양을 건너왔고 퇴역한 녹슨 배를 일일이 고쳤다. 대한민국이 첫 전투함을 가지는 이날은 6.25 전쟁이 발발하기 꼭 6개월 전이었다. 당시 지역 신문은 그날의 일을 이렇게 전한다. 정원 70명이 운항하도록 돼 있는 백두산함을 단 15명이 이끌고 뉴욕항을 출발했다. 태평양으로 나온 450톤의 초계정은 수십 미터의 파도 속에서 위태로운 항해를 해야 했다. 그리고 하와이로 향했다. 수많은 교민들이 백두산함을 기다리고 있었다. 대한민국의 이제 독립됐다 해가지고 한국 해군이 온다 해가지고 전부 다 부둣가에 나가서 이래 다 보고 있다. 그나마 미국의
구축함이라든 미국의 항공모함은 어떻게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군함이 안 보인단 말이야. 진주만에 거기서 여기 보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조그마한 함정이 요 태극기를 달고 들어오니까 말이야. 얼마나 우리 교포들이 보고 말이야 놀랬겠어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대한민국의 해군이 저 사람들이 말이야 그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태극기를 타고 말이야 이제 개항해가지고 오는 걸 보고 말이야 그것도 또 눈물 바다야. 일제 때 강제 이주돼 사탕수수 밭에서 청춘을 보낸 교포들에게 백두산함은 고향에서 온 어린 자식 같았다. 하와이에 도착한 백두산함은 2달여를 기다린 끝에 1950년 3월 중순 진주만에 있는 미 해군 수리창에서 3인치 포를 달았다. 드디어 전투함으로서의 면모를 갖춘 것이다. 1950년 3월 20일 하와이를 떠난 백두산함은 괌에서 3인치 포탄 100발을 구입해 4월 10일 진해 군항에 도착했다. 한국 최초의 전투함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전쟁 발발 2달 보름 전이었다. 당시 백두산함의 승조원들은 해군 최고의 엘리트들이었다. 701 승조원이다 그러면은 아주 대단했습니다. 자부심이요 꽤 컸습니다. 우리는 선발돼서 이렇게 탔단 말이에요. 그 당시는 그 배치를 받아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정말로 영광스러운 그러한 기분이고. 이게 해남에 때다가 세고는 서부터는 게 해군도 놀고 부산이고 어디 가도 이거만 보면 야, 희몽이라는 승조원이다. 야, 그러면 인기가 높았지요. 60명의 승조원들은 자부심이 대단했다. 이들은 한 달간 동해와 남해, 서해를 돌며 한국 최초의 전투함 백두산함을 선보였다. 항해를 하고 돌아온 것이 1950년 6월 24일 밤 11시 한 반경에 진해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김일성이가 전쟁 발발하기 바로 몇 시간 전 그 진해로 돌아온 거죠. 우리가 뭐 전쟁하는 것도 모르고. 1950년 6월 25일은 1년 중 낮이 가장 길다는 하지 무렵이었다. 백두산함은 명령에 따라 묵호를 향해 북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견시병의 눈에 이상한 것이 포착됐다. 나는 그때 쫄병이고 이래 하니까 하사관이지만 그때는 제일 쫄병이었었다고. 예. 견실을 내가 이래 보고 있는데 멀리서 말이야 이리 연기가 푹푹 올라오는 말이야 큰 일이 배가 이리 올라오더라고요. 그래 이제 상부에 이제 보고를 한 거지. 우영 견시 보고. 국기도 선박명도 표시하지 않은 검은 배는 서서히 남진하고 있었다. 백두산함은 국제 기준에 따라 발광 신호를 보냈다. 이 함의 국적은 어디고 출발은 어디서 했으면 목적지는 어디냐, 에? 국호는 어디냐 아무리 물어도 대답을 안 하더라고. 전 해역에는 운항 금지 명령이 내려져 있었고 육상에서는 포천과 춘천, 주문진이 북한군의 손에 들어간 상태였다. 백두산함은 전속력으로 괴선박을 추격하기 시작했다. 그 당시에 701이 최고 속도가 19노트 나갔다 했거든. 그러니 저쪽에 저건 화물색이기 때문에 상당히 느렸단 말입니다. 10노트도 못 나갔죠. 밤 8시 백두산함의 보고를 받은 해군본부는 적함인지를 확인하라는 명령만을 하달했다. 백두산함은 최대한 가까이 접근해 들어가 보기로 했다. 여기다 탁 붙였는데 내가 아까 얘기한 거래. 모자는 그 녹색 모자에다가 이 실로가 W를 해갖고
일단에 감아갖고 한딱뭐 콩나물까지 앉았으니까 그거에 소련 사람들이 한 조타 잡는 데서 한 2명, 좌측에서 1명, 우측에서 2명이라 한 5명 봤거든요. 그렇게 하면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우리도 놀래고 함장님도 놀래고 막. 앞에 이런 대포가 있죠. 그리고 저 중갑판에는요 양쪽에 기관포가 달려 있더라고. 그리고 가판에는요 군인이 꽉 차 있어. 완전 무장한 군인이. 야 저거는 말이야 틀림없이 저 인민군 배다. 그리고 지금 방향을 보니까 말이야 이거 부산으로 가는 배다. 우리가 그 가까이까지 가니까 자기네 기관포를 이렇게 흔들면서 위협을 주는 식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뭐 한국 해군 같은 건 우습게 그 사람들이 본 거죠. 26일 0시 10분 해군 본부로부터 드디어 공격 명령이 떨어졌다. 전부 배 안에 소동 다 하라. 담배 푸는 사람 직접 총살 생긴다. 적함이 이제 이제 그걸 확실히 모르니까 우선은 첫 발은 뭐냐 하면은 적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 그래서 함장 지시가 쏘면은 저기서 적이면 응사해 올 거다. 적이 아닐 것 같으면 저기서 우리 신호에 응할 거다 말이다. 백두산함의 3인체 포에서 화염이 뿜어져 나간다. 26일 0시 30분이었다. 백두산함이 적함의 왼쪽을 압박해 도망갈 길을 차단해 들어간다. 한 3,000m에서 쏘았는데 그냥 즉각적으로 날아오더라고. 저쪽에서 빼서는 벌써 공격을 받을 걸 알고 준비를 한 거라. 우리가 쏘자마자 그냥 기관포하고 대포가 날아오더라고. 기관총들이 날아오는 거라. 날아오는데 정신이 없죠, 뭐. 그때 내가 포탄을 이렇게 운반을 했다, 그냥. 포탄 운반했는데, 그때 상황을 말하자면 뭐 떨려가지고 말도 못하는 거지, 뭐. 불알이 짝을로 올라붙던데, 뭐, 그때야, 뭐. 그때 배는 3인치포 한 대하고, 그 다음에 중기관? 중기. 예. 그것밖에 없었어요. 소총하고. 그러니까 이 주버스 외에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포탄 날라오는 포탄 그대로 올라오는 거니까. 그 뭐 할 일이 있나요? 딴 사람도 구경하는 거죠. 긴장해가지고 막 박수치고 막 고함 지르고 말입니다. 요새 축구공원 하는 식으로 전 그게 전쟁했어요. 그러나 백두산함에서 쏜 대여섯 발의 포탄은 모두 빗나갔다. 한 발도 명중되지 않았다. 포사격 요원들이 당황하기 시작했다. 우리 쏴도 잘 안 맞아요. 안 써봤기 때문에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안 맞더라고요. 그냥 그래 한 20여 번 쐈나? 그런데 혼자 위에서 왜 한 발도 안 맞느냐 이거죠. 안 받는 어떻게 알아요? 포가 전부 포탄이 100발인가 뺏기는 인수 당시에 못 가졌거든요. 1000발을 실을 수 있는데도 돈이 없으니까 못 실는 기래. 그리고 연습을 한 번도 안 해봤는 기라. 인수 당시 들여온 포탄은 단 100발. 인수 비용에 쓰느라 포탄을 더 살 여력이 없었다. 그래서 포 사격 요원들은 포탄을 아끼느라 한 번도 실제 사격 연습을 해보지 못했다. 목탄을 가지고 장전하는 것만 연습했을 뿐이었다. 실제 바다에서 사격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포 사격 요원들이 3km 떨어진 적함을 맞추기는 불가능에 가까웠다. 백두산함의 3인체 포는 완전히 수동으로 움직여야 하는 상황. 최적의 공격 순간을 잡기 위해선 상하 좌우로 요동치는 바다 위에서 배가 움직이지 않는 순간을 포착해야 한다. 가장 우리가 좋은 위치는 뭐냐면 최고점이나 최저점에 딱 섰을 때 피칭에서 딱 내려가면 그 다음에 딱 서가 있습니다. 서 있는 주기에 딱 쏘면 되는데 그 다음 쏠 때는 그 점이 안 옵니다. 피칭 주기가 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그 피칭 주기를 활용을 하게 되면 명사수가 되는 거고, 예, 피칭 주기를 활용을 잘 못하게 되면 사격 능력이 떨어집니다. 우리의 공격은 적함을 명중시키지 못했고 북한군 수송선은 부산을 향해 계속 남하하고 있었다.
그런데 저쪽에도 이제 그 한쪽에 애형등을 안 끄고 있었더라고. 그래 함장이 이제 6발인가 7발 쐈을 적에 그 이제 그 사치라이트 겨나 쏴 이러더라고. 함장이 재용남이가 삼두째에서 화가 난 게라 이제. 한포 공격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포사격 요원들이 쏜 포가 명중돼 나갔다. 그러나 한포를 맞고도 배는 격침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한포 사격 시 적함을 격침시키기 위해서는 배와 바다가 맞닿은 흘수선을 겨냥해야 한다. 흘수선 아래 기관실에 타격을 주고 배수 유입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다. 격침 포인트에 명중시키면서 포탄을 아껴야 하는 상황. 백두산함의 최용남 함장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다. 함장께서 말씀하시길 그러면 접근해 들어가겠다. 저게 접근해 들어갔으니까 계속 사격을 하라고. 그래서 2천에서 1000에서 500가정 들어가면서 전투 사격을 했다. 목숨을 건 접근. 적함에 다가갈수록 백두산함 역시 치명적인 공격에 노출될 것이다. 그러나 이 일전을 피할 수 없는 상황. 하루 만에 북한강 인근까지 밀린 시점에서 이 적함을 막지 못한다면 부산으로 들어올 유엔 등 외국의 지원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사이드에 왔는데 불이 팍 붙여진다고 그냥 마스터가 불어져서 얼마나 가까운지 으드드드드 하는 소리가 나고 흰놈들이 왔다 갔다 하고 함장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빨리 가서 포탄을 받아라고. 그래서 전부 다 이제 아래로 내려갔죠. 근데 그때 내 자리에 그렇게 섰던 사람이 누구냐면 상기생 기관 소위가 올라와서 또 나 섰던 그 자리에 그렇게 하고 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양쪽에 보니까 양쪽 두 머리가 다 나가려갔어요. 김종식 소위의 발 뒤꿈치가 파열되고 김춘배 병장은 파편에 맞아 한쪽 무릎이 뚫렸다. 바로 그때 결정적인 한 발이 적함에 명중됐다. 제가 확실하게 본 거는 철갑탄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 뚫을 예. 그것이 이제 선폭에 맞아가지고 이쪽에서 불이 번쩍하더니 저쪽에서 불이 크게 번질. 그러니까 철갑탄이 뚫고 나간 것 같아요. 선폭. 그래서 그 배가 이제 기울어지기 시작. 26일 1시 30분 적함이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때 백두산함의 3인치 포가 고장을 일으켰다. 마지막 한 발을 겨누던 포 사격 요원들은 당황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 포탄 한 발이 백두산함을 향해 날아왔다. 틈을 줬나 뭐 했나 해가지고 그때 저쪽에서 방광이 왔어요. 이제 막 우리가 쏘니까. 그러니까 위에서 그 전선관을 통해서 함장님이 받지 말라 쏘라 그러시더만. 꽝 하면서 이렇게 던졌는데 그냥 뭐 아우성 아양하면서 옆에 탁 쓰러지고 막 피게 투세고 뭐 정신없지 뭐. 앞에서도 막 야단나고 함지고. 배 안에 피냄새 억수로 났습니다. 많이 났어요, 피냄새가. 환자들 말이지 이래 식탁으로 옮기는데 말이지 간판상에 피가 흐르니까 말이지 걸어가면 미끄럽더라고요. 미끄러워. 포탄 장전을 맡은 전병익이 가슴에 파편을 맞고 쓰러졌다. 절심했어요. 왼쪽인데 예. 폐부가 허야 희무리한 그 배색 그것이 벌렁벌렁 할 그 정도가 보였으니까 왼쪽에서 이게 왼쪽 폐부 이게 나가가지고 폐부가 이게 밖에서 보일 정도로 부상을 했어요. 식당으로 옮긴 전병익의 가슴에서는 피가 계속 솟구쳤다. 힘을 들이치면 손세여서 피가 뽀뽀 들어가고 내쉬면 여기 뽀뽀 그만큼 피가 터진 게 군인이 하면 이만큼 됐거든. 터진 게 가슴에요. 예. 그런데 막 정신을 말똥해요. 내가 안 죽는다.
넣는다면 내가 한번 외쳐볼까? 대한민국 만세! 이사거든요. 그렇게 피가 퍽 나고 이러는데 그만큼 정신이 강했어요. 이게. 얘가 대전에 이제 19일 날 맞습니다. 제대할 날이에요. 약혼자 사진도 저녁마다 그 침대 위에다가 붙여놓고 입도 맞추고 야 임마 내가 요리요리 하면 안 나가나 저녁 웃긴다고 말해. 내 약혼은 온나 있다 이리 하던 놈이 그 놈께 내가 이제 눈물 나지요. 손석구 소리에 보러 왔어요. 왔는데 내가 그냥 막 울면서 막 호소를 했지요. 이 세 사람 환자 빨리 육지로 안 보내면 죽는다고 막 그래서 그러니까 알았다 그러면서 조금만 참아 이제 그 밤중에 그래가지고 백두산함을 향해 날아온 포탄 한 발은 치명적이었다. 조타실에 있던 김창각 3등병조도 배를 움켜쥐며 쓰러졌다. 포탄 하나가 딱 날라올 딱 한 발이 날라와가지고 그렇게 말이지. 어디가 맞았는지 모르죠 뭐. 메인 간판하고 조타실하고 한 1m 좀 1m 좀 안 되지만 한 7, 8cm 간격이 있어요. 그 밑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이 환기 통풍 모타 그 쭉이 있는데 그걸로 쭉 굴러와서 그 모타에 맞아가지고 그 장렬해가지고 앞에 그 전화수, 사수, 조타수 또 밑으로 쭉 위에 쭉 올라와가지고 이제 그 조타수 이게 다친 거예요. 가라앉던 적함에서 날아온 포탄은 정확하게 조타실 아래에 꽂혔다. 포탄에 의해 선박 항법 장치인 자이로 컴퍼스가 파괴됐고 그 파편이 조타관을 잡고 있었던 김창학 3등병조의 복부를 관통했다. 전쟁하기 전에 죽은 장학이가 치사장 왔더라고. 와가지고 올 이상하게 내가 뭐 속이 미숭미숭하다 이랬어요. 그래 뭘 먹을래 이렇게 한 게 그래 그 고춧가루하고 저기 메리치 이거 대기 해가지고 밥을 좀 먹으면 싶다 이렇게 그래 해라 이래 이제 지금 먹고 그래 했는데 그 이제만 역에 터졌어요. 옆구리가 터져가지고 치사장에다 이제 갖다 식탁 위에다 갖다 눕혀놨는데 장하기가 자꾸 창수가 이래 쑥 비져 나왔어. 그러니까 지가 자꾸 손으로 땡기려고 하더라고. 그래 하지 마라. 그럼 되나? 니 그러면 안 된다. 이제 나을 수 있다 이제 우리가 일사고 안 된다. 내가 살아서 병신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참 생생하지요 그런 거다. 예. 전쟁 날 때 뭐 죽고 살고 그런 겁이 납니까? 자꾸 닦아봐요. 소용이 없는 게 자꾸 출혈이 너무 심해가지고 차마 뭐 목불병이지 몸볼 정도로 그랬죠. 가끔도 생각나세요? 그럼요. 지금 잠에 자다가도 꿈에도 이게 기억이 뭐 북한군 특수부대를 치른 수송선은 바닷속으로 사라졌다. 백두산함은 2명의 젊은 승조원을 잃었다. 대한민국 최초의 전투함이 대한해협에서 벌인 대전은 6.25 전투에서 우리가 거둔 최초의 승전으로 기록됐다. 심정이라면 말할 수 없죠. 뭐 죽은 사람들 생각하면은 우리들은 그때 살았으니까 지금까지 살아 있는 거지만은 전사한 사람 벌써 50몇 년 전에 죽은 거 아닙니까? 한참 새빨간 젊은 때 죽었으니까. 백두산함의 승전이 있고 이틀 후 서울이 북한군 손에 들어갔다. 그러나 부산이 살아있어서 전세는 뒤바뀔 수 있었다. 부산항을 통해 각국의 지원군과 군수물자가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다. 그 가운데는 백두산함 다음으로 인수해온 우리나라 2번째 전투함도 있었다.
다행히 부산은 점령한다 했더라고. 다행히 저희 진해는 우리가 부들 들어갈 수 있었다고. 야, 내가 인수한 그 함정이 말이야, 백두산함이 해냈다고 말이야. 1년 후 1951년 6월 백두산함 승조원들이 진해 전사자 묘지에 다시 모였다. 고 김창학 3등 병조, 전병희 2등 병조를 기억하기 위해서였다. 대한민국 최초의 전투함 백두산함과 58명의 승조원은 인천 상륙작전 등 굵직한 해전에 두루 참가하며 한국 해군의 위상을 높였다. 전쟁이 끝나고 그날의 전투도 잊혀진 어느 날, 퇴역한 백두산함은 고철로 분해돼 사라졌다. 백두산함에 탔던 60명의 승조원 중 현재 살아있는 사람은 24명. 시간이 흐르면 그날의 전투를 기억하는 이들의 육성도 사라질 것이다. 6.25 전쟁은 남북한 군인 500만 명을 희생시켰고 남북한 인구 3천만 명 중 1,800만 명을 죽거나 다치게 했으며 고아, 미망인, 이산가족으로 만들었다. 20대 초반의 젊은 병사들의 헌신과 희생을 딛고 오늘날 대한민국은 서 있다. 그것이 우리가 백두산함과 60인의 전사들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다.